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죠. 시장이 위쪽으로 딱 뚫으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고요. 반대로 또 많은 기업들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지, 최근에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이런 관련주들 보게 되었을 때도 역시 꾸준히 움직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상한가 기업들 체크 한번 해볼 거니까요. 많이 도움이 된다면 역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sctv.co.kr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온라인으로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투자에 대한 기초뿐만 아니라 많은 조언들 듣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일단 상한가 종목들 바로 보기 전에요.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변화가 많이 생겼죠. 일단은 위쪽으로 뚝 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게 되면서 백신 나오면은 3분기, 4분기 경제에 혹시나 2차 확산이, 재확산이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면서 안도감이 든 거죠. 그런 안도감이 들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1950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품 장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역시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라간다. 거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품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매매에 적극적으로는 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항상 무너질 수 있다. 이번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좀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상승세에서 현금 비중을 70%, 80%까지 늘려놓으셨던 분들은 이제 한 50% 정도로 줄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일단 역시 시장에 맞는 매매,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내 생각에 맞는 매매 이런 걸 하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이렇게 거품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럼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맥주에다가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부었을 때 거품이 올라오면은 그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치는지 넘치지 않는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일단은 거품이 시작이 되었으므로 이 거품 장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지켜보는 장세로 매매를 하루하루 좀 하루살이처럼 혹시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하루살이처럼 매매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버티는 구간이 나왔고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상향으로 돌아선다면 역시나 위쪽으로 계속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요. 중소형주들 역시 관심을 좀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거품 장세가 시작이 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물려있는 종목을 최대한 잘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신규로 좀 종목을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힘드실 거고 종목 테마를 잡는 것도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을 겪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실 거다. 제가 모든 정답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6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피델릭스부터 플레이디까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나왔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39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 주면서 상승세 이끌어냈다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 이탈도 하는 종목이 2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진 종목은 13종목이나 됩니다. 여기서는 역시나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조금 많이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자안이라는 기업도 오늘은 한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 종목 한 종목씩 왜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또 살펴보면서 주가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일단 피델릭스입니다. 이 피델릭스라는 기업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요,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SMIC에 중국이
6.7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는 지금 피델릭스가 급등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SMIC가 어떤 기업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 SMIC를 아시려면 역시나 TSMC라는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만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기업인데요. 이 TSMC와 화웨이가 이제는 거래가 끊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짓고 미국과 거래하겠다, 화웨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서히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화웨이를 살리기 위한 반도체 업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야 그럼 어느 기업을 살려야 될까라고 했더니 역시 SMIC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SMIC가 이제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SMIC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피델릭스가 오늘은 수혜를 받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정세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조심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시장 전체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또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너무 급등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붙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주목해볼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파워넷이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죠.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파워넷은 예전부터 해가지고 OLED 관련주로도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리튬 배터리 쪽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계속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파워넷은 위쪽으로 더 뚫려 있을 것이다 라고도 예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파워넷을 굳이 사야 되나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 관련주 조금 저가라고 한다면은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중국도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어가지고 전기차 테마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관련주들 조금 잡아놓자. 대신에 파워넷을 일단은 떨어질 때 잡는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옳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KCT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KCT라는 기업은 사실 뭐 금융 자동화 쪽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키오스크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어디 그 가게에서 주문하실 때 키오스크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무인 주문 기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IT, 금융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수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젠 저기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는 수혜를 받아가지고 화폐 개혁이라던가 키오스크 테마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KCT 지금 다시 한번 급등해 줬는데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3,500원 이상 때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따라붙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다음번 빠졌을 때도 재료가 살아있다면은 그때 조금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KCT는 관심 종목에 조금 넣어놓으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KCS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블록체인 그리고 보안 관련주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제 정보 공개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관련주들 계속 뛰어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쪽은 역시나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KCS 같은 경우는 역시 KCT와 함께 지금은 이 한국 컴퓨터 지주 이 대주주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AB프로 바이오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이 AB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백신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모더나라는 곳에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에 지금은 코로나 백신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 모더나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 주주인 로버트 랭커라는 교수가 지금 여기서 사내 이사로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 엮였어요. 정말 저는 이런 테마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맥 관련주라든가 정말 누가 뭐 어떤 기업의 회장인데 그 회장이 어디 지분을 투자해서 여기도 그냥 수혜를 받다. 요런 식의 흐름은 조금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주식시장이 제가 죽기 전에 아마 이런 게 사라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들고 계시는 분들만 탈출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디라는 기업입니다. 역시 지금 플레이디라는 기업은요, 온라인 광고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해주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매체들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퍼포먼스 광고 등 PC,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모바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광고 회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수익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매매 포인트를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보다 온라인 광고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럼 온라인 광고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이 더 있을까? 어떤 기업들 우리가 투자하면 좋을까?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할까를 전략 짜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봅니다. 이 플레이디라는 기업의 대주주가 나스미디어라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나스미디어 주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나스미디어는 어때요? 플레이디에 비해서 바닥에 와 있다라는 개념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KT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저 플레이디가 올라가면 내가 플레이디를 사야 될까? 나스미디어를 사야 될까? 답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무조건 올라간 기업만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동네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관련 기업들을 계속 찾아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사기 싫은 이유는 역시나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기다리기 싫어서거든요. 기다리기 싫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다리지 못하면 주식을 왜 해요? 그래서 주식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안이라는 기업은 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역시 액면 분할 이후로 급등을 했을 때 제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죠. 이런 거 급등하고 있을 때 일시적이니까 이런 건 너무 쫓지 말자. 그리고 고가에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은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가 간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재료 소멸이기도 하고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사신 분들은 사실 탈출하기에 이제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N자 반등 정도의 흐름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계속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지 말라고 경고했던 만큼 위쪽에 사셨다면 저도 딱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제가 샀다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반등이 좀 나와줄 때 그냥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잘 정리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